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인데요. 자, 우리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자, 위성락이가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지금 안 가기로 되어 있고, 대신에 외교부 장관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도가 조금은 헷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그러니까 IP,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우방하고 별도의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요청까지 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안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닉데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금 이제 국내 여러 정황상 이거는 이제 강요 인명이라든가 특히 김민석 이거를 핑계로 되는 거죠. 예, 이거를 핑계로 대서 안 가고, 두 번째로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내적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안 가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안 가겠다고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이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하고 일본이 안 가기로 했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본래 당연히 가려고 그랬는데 또 안 갈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냐. 예,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국내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이거 안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좌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추미애와 정청래, 이런 인간들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라는 악의 축인데 현 이재명 정부가 악의 축하고 더 가깝게 지내겠다는 것이냐, 이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 내용을 좀 더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번에 세계의 핵시설, 그러니까 나탄즈, 그 다음에 포르도, 그리고 이스파한, 요 세 개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자, 그래서 이 핵시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완전한 성공작이다. 지금 현재의 미국 군대니까, 트럼프 군대니까 이거를 성공적으로 기습 공격을 단행해서 핵을 제거했지, 다른 군대 같으면은 역사상 이렇게 센 성공적인 작전을 진행할 군대가 없었다, 라고 트럼프 본인이 지금 자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다 제거되지 않았어,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관련 이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이거는 미국의 상업 위성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나탄즈하고 지금 포르도, 여기는 상당히 파손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파한의 경우에는 별로 크게 파괴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는요, 어느 정도 파괴 상태가 있는지 지금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언론 보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나탄즈, 그리고 제일 세다고 하는 고농축 우라늄, 요게 이제 저장되어 있고 제조되어 있다는 포르도, 여기는 상당히 공격이 이루어졌다, 파괴가 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고농축 농축 우라늄까지 싹 다 제거가 됐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공격한다는 것을 사전에 이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핵무기 한 6, 7개 만들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은 빼돌렸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란의 핵 능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일단 내가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의 이니셔티브, 이란전에 대한 중동 전세와 관련된 트럼프의 강한 판단과 그리고 대담한 공격, 이것이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 트럼프 행정부 내의 평가하고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하고는 상당한 조금 괴리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백광현 씨가 지금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또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또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이가 결국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송영길이가 사실상 1등 공신이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송영길이가 개양을 안 줬으면 오늘날 이재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선물. 그러니까 법원이요, 꼬리를 팍팍 100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100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도 검찰도 전부 착착착착 눕고 있다. 넘어지고 있다. 자빠지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요. 지금 나토 회동 요청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 가기로 한 것인지 조금은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거를 보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요거를 보면요. 요거를 보면 요건가요? 예. 니케이 아시아가 맨 먼저 보도를 했어요. 예, 트럼프가 일본, 한국, 호주 이런 그 지도자들하고 정상들하고 나토에서 서밋, 나토에서 정상회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니케이 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트럼프가 먼저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도는 이제 니케이에서만 보도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노했어. 이시바가 노했어. 이거 하고 한국이 먼저 안내하기로 한 거하고는 외교적 해석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먼저 요청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트럼프의 기선 제압 외교. 그렇죠. 트럼프 머슬 외교. 예. 트럼프가 이제 근육을 쓴다 이거죠. 힘을 쓴다. 힘을 과시. 여기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물론 일본은 큰 나라죠. 근데 일본은 이미 G7에서도 만났어.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는 뭐 아주 전꼬리를 팍 내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시바 총리도 요즘 고개를 조금 들고 있어요. 뭐냐? 방위비 5% 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지금 안보 회의를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안 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트럼프가 오라고 했는데 안 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캐나다에서 트럼프를 만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이재명이 입장이 그냥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야. 그 당시 느닷없이 트럼프도 생각을 못했어.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란 문제를 그렇게 급히 다룰 줄은 트럼프까지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면밀하게 다 계산된 그야말로 이 돌발 럭비공 행보를 미리 한 거예요. 이게 트럼프다운 이게 외교입니다. 트럼프다운 돌발 외교 행태. 예, 그야말로 럭비공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때려야 되는데 그 전에도 이란을 때리는데 트럼프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란을 때릴 수 있다. 예, 벙커버스트를 때릴 수 있다. 저마저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된 행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마저도 돌아갈지를 몰랐어. 한밤중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당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거를 빨리 만회하려면 무조건하고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먼저 4개 국가는 만나면 좋겠어. 특별회의 좀 해. 했는데 안 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이 상당히 많았고 비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꾸로 이종석 안보 국정원장의 청문회 보고서를 빨리 퇴착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개국 특별 정상회의를 갖자고 했다라고 하는 요 외신 보도, 니케이 보도가요 반반쯤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게 딱 정확한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포기하면서 안 간 거, 예, 이거는 이재명의 실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했는 데까지 안 가? 그러면은 역풍이 더 큰 것이죠. 역풍이 더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는 걸로 나토하고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요거 대참으로 가려면 지금 외교부 장관 아니면 안보실장밖에 없는데 외교부 장관은 임명도 안 됐고, 그렇죠. 그따 후보자를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특사 자격을 가질 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면 남는 게 안보실장인데, 안보실장이 장관급인데, 총리도 아니고 장관급인데, 장관급을 타자 정상회의다 하더라도 대신 보낸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매우 이거는 큰 실수다.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가는 거하고 또 안보실장이 가는 거하고 달라요. 안보실장은 참모입니다. 장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외교부 장관은 언제든지 정상을 대신해서 뛸 수 있어요. 그게 외교부 장관의 독특한 외교적 상징성과 역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관급이지만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것은 받아줄 수 있어. 그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그런데 안보실장이 참모인데 간다? 이거는요, 정말 외교사에 보기 드문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자, 이것도 그래서 외교적인 사고로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미국 내 조야에서도 안 간 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상당하다. 말씀을 이미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냐. 그리고 이제 일본 NHK 방송에서도 이재명에도 불참하고 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도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사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이 벙커버스트를 몇 발 투하했느냐,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6발, 7발, 12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총 14발이 투하가 됐어요. 그래서 포르도, 제일 센 고령충우란층 저장 생산 시설은 여기에는 12발이 투하가 됐고, 나탄즈,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핵시설, 나탄즈에는 2발이 투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에는요, 요 벙커버스트가 떨어진 게 아니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20여 발이 떨어졌는데, 지금 가장 나중에 나온 보도를 보면 30발을 투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30발. 그러면 이게 적중했느냐? 자, 이게 이제 이스파한이에요. 이스파한이 제일 피해가 작다는 겁니다. 왜냐? 자,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파한에는 벙커버스트를 투하한 게 아니라 토마호크 미사일을 투하했어요. 지금 잠수함에서 미군 잠수함에서 투하했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이니까 파괴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밖에 피해를 입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나탄즈하고 포르도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걸 보면 피해가 상당하다. 예, 상당하다. 그리고 아까 저기는 이제 나탄즈, 이건 포르도인데 요 회색 연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풍구 지역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거를 보면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국의 평가를 보면요, 트럼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 인사들이 전부 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전적으로 대거가 됐다. 특히 포르도는 끝장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 제거했고 포르도는 끝장이다.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도 핵무기 개발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이 후퇴가 됐고, 앞으로 핵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명확히 파괴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입장. 그리고요, 특히 벤스 부통령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후퇴시켰다. 확신한다. 그것이 이번 공격의 목표였다. 이렇게 N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실질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들의 프로그램을 매우 오랜 기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댄 케인 합참 의장은 매우 심각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란의 핵 능력 보유를 확인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인 합참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포르드하고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해서는 B2 폭격기 7대가 벙커버스트 14발을 투하했다. 그리고 이스파한, 포르드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파한에 대해서는 순항 미사일 24발 이상을 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도요, 이와 비슷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벙커버스트로 완전 파괴는 불가능했다. 당분간 하지만 정상적인 이 활동 재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파한은요, 외부 구조물만 지금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69%까지 농축된 준무기급 우라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손상이 없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까지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는요, 김민석 고발 사건을 지금 그 서울경찰청에 바로 배당을 해서 지금 이거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회의가 김민석이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령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고발된 사건을 지금 바로 배당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고발장에는요, 김민석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김민석이를 지원해왔던 담임 목사가 있는 그 대형 교회로부터 빵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적시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백광현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길게하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를 고발합니다. 다시 한 번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3만 9천여 명 소속인단 대표 백광현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평등과 정의가 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 우리를 창설할 수 없다. 법 앞에 특수계급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언어입니다. 하물며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들은 모두 당선 이전에 지은 죄이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받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할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묵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그 근거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해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당선이 되면 범죄가 정의로 둔갑이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2025년 6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나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수계급은 인정되고 사회
괜찮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말할 수 없는 나라,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문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법원이 인증해준 꼴입니다.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검사이고, 기자는 오로지 팩트를 위해 취재하고 올바른 기사를 쓸 때 기자입니다.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열어 오로지 법과 영심에 따라 유무죄 판결을 할 때 비로소 판사의 직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법이라면 도덕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부인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입니까? 혹시 그 다음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어떻습니까?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겁니까? 사법체계의 혼란을 떠나 법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정녕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맞습니까? 현재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그래도 법원이 민주주의 소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행태에도 비판을 아껴왔습니다. 법관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사법부만을 믿어보자며 끝까지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재판을 중단해준 그 천하의 배려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낮춘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영화 대사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며 저들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란 취급을 받고 입막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는 4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권자에게 등을 돌리고 권력자에게 조아린 당신들의 결정은 이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의 사법부는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것임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주 강한 백광현 씨의 입장문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예, 법 앞에 평등하고 그야말로 헌법 84조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관례는 없어져야 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백광현 씨의 이런 발언, 우리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도록 우리가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